네, 클로징 벨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까지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 안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 에코프로 100만 원까지의 상승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우리가 또 새롭게 눈여겨봐야 될 필승조는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하잖아요. 밸류에셋 22 조범수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무언가 조정도 충분히 겪었고 반등까지 이틀 연속 봤으니까 조금 더 종목 고르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선택하셨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필승주 고르셨어요? 일단 필승주다 보니까 네. 안정적인 거 하나, 안정적인 거 하나.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 좀 단기적인 거 하나 이렇게 좀 두 개를 좀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서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올라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을 좀 고려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은 더 안정적이게 좀 가야 되지 않나. 불확실성이 좀 아직은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이벤트 드리블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좀 안정적인 종목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먼저 첫 번째 안정적인 종목의 가이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필승주 3개월 정도 보유해 볼게요. 20% 예상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일지 어떤 종목입니까? 궁금하네요. 일단 3개월인데서 좀 이렇게 살짝 놀라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네.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 견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는 대덕전자라는 종목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좀 아마 주가 흐름이 그렇게 재미없는 모습이었다 보니까 기대치 대비해서 그렇게 강한 상승분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이런 반도체 전방위 섹터들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서 계좌에 꼭 담아가야 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대덕전자를 먼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정말 대덕전자 이제 개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슈로 등락률을 상당히 많이 흘러간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경기 흐름과도 발 맞춰 나갈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큰 틀 내에서 한번 대덕전자와 여러 가지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DDR5 관련주, 아니면 HBM 관련주, 아니면은 또 FC, PCB 관련주 연속적으로 정말 엮이는 부분이 많은데 선행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흘러갔었던 DDR5, 특히나 이번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F5키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F5키요. 네. 이제 잘 나와요. 네, 보여주시죠. 화면이 좀 어렵네요. 네, 자 화면과 같이 좀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3분기 사업 부분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보고 넘어가실 텐데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물론 모바일 쪽에 이번 수익권으로 어느 정도 좋은 사업 영업권을 보여줬는데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조 가까이에서 현재 마이너스 3조 8천억까지 좀 의미 있는 재고 자산들이 일부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구간까지 이번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대감을 머무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태껏 앞선 구간에서 선행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HBM 내지는 후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럼에도 물론 후공정 섹터들은 그렇게 낙폭이 이번에 깊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대덕전자는 같이 눌렸던 이유가 이번에 매출 구조 내지는 그리고 메모리 아직까지는 좀 원활하게 돌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마 중점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저가권 내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를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모리 자료 같은 경우에는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해서 재고 자산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DDR4 8기가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자료인데 8기가 DDR4 같은 경우 재고 자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고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 가격이 반등을 취한다는 것은 재고 자산이 일부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부터 굉장히 계절적인 요인으로 반도체를 한번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4분기 특히나 하분기, 하반 이제 하계쯤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재고입니다. 재고를 그래서 다시 늘릴 것이냐, 쌓을 것이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기억해 보시면은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 초까지 상당히 많은 반도체 제품군들의 할인, 재고 자산의 어느 정도 처리를 원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재고 자산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모습으로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이런 D램 고정거래 가격이 일부 반등을 취하는 모습을 확인했었을 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일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재차 이번 하반기에 이제 고정거래 가격도 재차 상승과 그리고 재고 자산을 일부 쌓을 고객사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으로 전반적으로 수요가 재차 한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좋은 타이밍으로 모색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4분기에 메모리 특히나 DDR5를 증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견주고 있기 때문에 DDR5와 연관되는 대덕전자의 수혜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기대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덕전자는 DDR5 하나만 가지고 상승세를 취했던 종목은 아닙니다. 매출 비중 보시면은 메모리용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향 이제 또 중요하지만 향후 미래의 데이터 센터 특히나 전장 사업 쪽과 관련된 FCB 이쪽의 수익권을 오히려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정말 좋은 뉴스도 나왔어요. 아마존에서 국내에 7.8조 가량을 또 국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 오히려 저가권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성장, 주가에 대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FPCB 쪽의 수혜가 점차 미래적으로 기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 대덕전자를 오히려 지금 저가권 내에서 밀리면 밀릴수록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금융 긴축기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세를 좀 찾아 이어갔었죠. 다만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은 제품 재고 조정 구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기 하강기가 물론 이 경기와 주가의 흐름이 무조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눈에 띄는 제품 재고 조정이 지금 삼성전자를 통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후 긴축금리, 금융 긴축 해제, 그러니까 중도금리 도달 선언까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경기도 어느 정도 한 차례 나아지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며 해당 반도체들은 함께 올라갈 흐름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초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도체 지금 포트의 10% 이상은 무조건 잡고 있어야 된다. 밀리면 밀릴수록 더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대덕전자 좀 안전한 흐름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럼 대덕전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인 흐름을 일단 좀 견주긴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잠시만요. 이거 적어놓은 게 지금 안 보이는데 목표가는 일단 3만 원으로 좀 단기 목표를 좀 세워드리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000원으로 일단 전 저점 근처로 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야기는 한 번 정도 만약에 그 구간까지 밀린다면은 일부 비중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는 의미로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가격은 21,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대덕이는 정말 안 가요라고 했는데 그만큼 변동이 그리 크지 않은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3개월 정도의 넉넉한 기간과 함께 20%의 수익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먼저 투자 원칙 가이드라인부터 볼게요. 시초가 필승주 이번은 한 달을 보겠고요. 10%의 예상 수익을 전망합니다. 30일만 기다리면 이제 수익률 10%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어떤 종목입니까?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이요? 그럼 겨울철 수혜주라서 그런가? 계절주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네. 좀 이제 원래는 가스 부분에 좀 오히려 주목을 하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이게 가스 종목이라고 하면 뭐 SK가스라든지 GSE, 대성에너지 여러 종목 생각나실 겁니다. 급등락률 굉장히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좀 오히려 안정적인 측면에서 계절주와 엮으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경동나비엔을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최근에 좀 이 이라크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전쟁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천연가스는 좀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겨울철 이슈와 함께 가스 섹터로 들어가는 이 경동나비엔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특히나 이 가을철 들어오면서 급격한 기온 하락 때문에 경동나비엔이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준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경동나비엔이 현재 북미향 매출 그리고 중아시아까지 연속적으로 진출하는 모습 때문에라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까지 우리가 챙겨갈
챙겨가는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동나비엔이 지난 분기에 상당히 어느 정도 유가 하락세로 인해서 shipping비 그리고 환율 천차의 손익으로 인한 2분기 좋은 실적을 내비쳤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유가가 좀 올라간 부분 때문에라도 단기적으로 좀 shipping 비용이 좀 부담되는 모습은 있습니다. 다만 좀 장기적으로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지금 전쟁이 터졌음에도 안정세를 취하는 모습 때문에라도 좀 천천히 안전적이게 경동나비엔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가스, 특히나 이제 계절성 이슈로 더 오히려 이번 분기에 잘 호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천천히 한번 경동나비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이상 기후도 지속되고 또 하반기 난방 수요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적 성수기 수혜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유가 흐름과 에너지 흐름에 함께 경동나비엔을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경동나비엔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시장 탓에 살짝 조정의 횡보장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내 시초가 필승조로 들어간다면은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요? 일단은 추세를 좀 타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네. 매수가는 좀 시초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7,000원, 손절 가격은 4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경동나비엔뿐 아니라 이 겨울철에 좀 난방과 관련해서 계절적인 성수기 수혜주를 테마성으로 공략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전략은 어때요? 지난 여름에도 그렇게 여름 수혜주를 공략했다가 생각보다 더운데 주가가 안 올라서 손실 보신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요즘은 이 계절적인 테마주 잘 안 하는 편인가요? 계절 테마주 기억해 보시면 빙그레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네. 빙그레가 말씀하신 것처럼 밀렸어요. 계절 수혜 못 보고 밀렸는데 재료 하나 붙여주니까 계절주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쉬운 매매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계절주가 모두가 이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운 모습도 보여주는 게 사실인데요. 그만큼 근데 수급이 붙어 있으니 재료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붙어주면은 강력하게 올라가는 섹터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주는 주의 깊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경동나비엔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동나비엔은 1.67% 하락으로 마감한 47,0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국내보다는 좀 미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자금들을 많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경기 관련된 부분에 이제 사이클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오늘 장 막판에 갑자기 올랐잖아요. 장 막판에 갑자기 올랐는데 내용을 봐서 영국 쪽에서 이제 경기 지표권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안 좋게 나왔어요. 침체 쪽으로 가니까 이제 긴축은 불가능하다라는 형식으로 유럽 장과 미국 장이 동시에 우리나라 시장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재밌는 점은 유럽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조정이 어느 정도 일부 빚어졌고요.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이 전쟁이라는 특히나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전자산을 찾으러 미국 쪽으로 오히려 쏠리는 모습이 좀 강력하기 때문에 국내장이 좀 한동안은 좀 재미없는 횡보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자금의 흐름이 과연 미국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은 전방위적인 이제 성장 섹터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 여타 국가들로 좀 퍼지는지 자산의 흐름 좀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미국장, 국내장 한번 어떤 쪽이 더 좋은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 네, 클로징 벨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서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에 있을 CPI 발표 꼭 챙겨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시장 흐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